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 시간 많으니까. 이미 해본 사람도 있을 거야. 했지? 그지? 알아서들 다 하잖아요. 질문 없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줄게. 자, 오늘은 이제 뭘 하냐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벡터의 1차 강의를 마치고 가장 중요한 이제 또 확률과 통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끝난 게 삼방함수 기본, 그렇죠? 식이현상 기본, 그 다음에 뭐 쭉 했죠. 그리고 우리가 한 게 지금 벡터 했어요. 벡터 수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강원장님은 수요일 날 강원장님은 이제 미적분을 나가실 거예요. 미적분인데 이건 다항함수의 미적분 수 2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대, 앞제치대, 수의대 모든 학생들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미적분을 시작할 거고 오늘은 내가 이제 확통을 시작합니다. 확통에 뭐가 또 들어가냐면 이 뒤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분석.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요. 일본에서만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하는 건데 요즘 이 데이터 분석의 비중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개요 대학에서 올해 2학년 올라가는 애들한테 가설의 검정을 냈어요. 얘기했죠. 일본에서 문무성에서 확률과 통계 부분하고 데이터 분석의 교육을 강화시켜달라. 대학의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대학에서 시험 문제 내면 강화가 되죠. 올해 호시 대학에서 30점짜리로 나왔죠. 데이터 분석이 호시 아까 대학에서 그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김기 대학 뭐나 리츠메이칸 같은 데서 이 데이터 분석이 폭발적으로 출제가 늘어나고 있다.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다항함수의 미적분은 모든 학생들이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대, 개요, 동경이과대 요 미적분 그리고 미적분하고 복소 평면이 있죠. 복소 평면하고 2차 복소 글씨를 막 썼는데 이게 바뀐 교과 과정으로는 수학 3, 이게 수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것도 이렇게 수학 C인데 요것도 이제 오늘부터 6시부터 8시 그리고 목요일 날 6시부터 8시 시작을 합니다. 뭐부터 하냐면 이 복소 평면이라는 뭐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제 자료를 올렸죠? 요거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거고 일본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 과정 중에 데이터 분석과 복소 평면은 일본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의대, 개요, 동경이과대, 약대에서 복소 평면이 출제된다 그러면 얘는 고난도로 나와요. 굉장히 수준이 높게 나옵니다.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으로 들어갈게요. 요거는 월요일, 목요일 6시부터 8시까지 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얘기했죠. 새로운 학생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얘 합쳐서 60점. 무조건 60점. 미적분은 얘가 됐든 여기에 미적분이든 얘네들은 100% 출제돼요. 모든 대학에서 100개 대학이 있다면 100개 대학이 전부 다 미적분은 무조건 됩니다. 미적분은 무조건. 의대에서도요, 다항함수에 미적분 내는 대학들이 있어요. 4차 함수 해가지고 동경의대라든가 이런 데는 다항함수로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진도가 끝날 때쯤 되면 여기에서 미적분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요거 테크닉적인 측면으로 수학 3의 미적분은 뭐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방함수의 미적분만 하는 게 수학 3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벡터 했고 수열은 뭐 요거는 한 30%? 100개 대학이 있으면 한 30개 대학 정도에서 되는 거죠. 출제율이 30% 정도 돼요. 확통 요거
거의 얘도 100%의 벡터 요거 90% 실제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는 여기에서 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벡터는 그다음 미적분 합통이 아무리 점수가 낮게 나와도 7점짜리부터 25점까지 폭넓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승부가 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중에 드디어 합통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데 합통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다. 도너리필 아주 기본부터 중급 이상까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 25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25점 잡으러 갑니다. 자, 25점 맞으면 거의 합격이지. 제일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벡터, 합통. 이거 거의 다 맞아요.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뻔해. 정해져 있어. 의대, 개요, 동계이과대, 약대에 나오는 수학생이 더 어려워요.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 어떤 형태가 나올지 모르지만 얘는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맞아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부분은 벡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시간을 약 30% 더 할애를 해서 아주 기본부터 한 개 지난 강의 거기에 또 붙여서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지난주에 시험 봤죠? 점수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인데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수학을 어설프게 알고 있던 학생들이 자기가 알던 지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그러한 것들은 다 버리고 새롭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형태로 스탠다드한 방법을 푸는 방법을 먼저 공부하고 거기에 또 다른 방법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줘봐. 자, 나는 못 봤어요. 아직 누가 채점을 하셨나 봐요. 보이죠? 100점. 고생했어요. 나 우연히 본 거야. 100점 하는 사람 또 있죠? 있겠지. 그치? 100점이 아니어도 시적은 똑같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말을 다시 시작은 다를 수 있지만 끝이 같으면 돼요. 수고했어. 오케이? 뽀뽀 한번 해줄게. 버릴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에서 순열부터 나가겠습니다. 순열과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건데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 순열과 조합 이 두 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근데 여기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순열하고 조합은요 경우의 수를 세는데 뭐야? 공식으로 빠르게 쓸 수 있게 분류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로 순열 NPR하고 NCR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중복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N에 라지 파이 R이 있고 N에 HR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할 거야. 자, 이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을 잘하면 통계는 그냥 먹는 거야. 확률을 잘하면 통계는 6시간이면 끝나요. 데이터 분석 그것도 한 5, 6시간이면 끝나요. 중요한 거는 누가 이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을 잘하느냐가 결국은 승부의 관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뭐냐를 머릿속에 놓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확률 통계 문제를 딱 봤을 때 얘는 이래서 순열이다. 얘는 이래서 조합이다. 얘는 요 조건 때문에 중복 조합이다. 얘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중복 조합이다라는 것을 구별을 하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셔야 돼요.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데는 단독으로 나올 때 10점짜리 나오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큰 점수로 나오면
통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거기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쌓아 가야 되겠지? 자, 순열하고 조합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고 할게요. 얘는 구별이 가면 뭐가 되냐면 순열이에요. 구별이 없다. 이게 가장 큰 개념이야. 구별이 없으면 조합이에요. 자, 그래서 순열에 아주 쉬운 문제부터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오늘 풀긴 할 텐데 머릿속에 딱 이것만 넣고 가세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아, 얘는 이래서 순열이구나. 그것도 하는 거예요. 조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니까. 여기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다. 자, 10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딱 두 가지로 구별해서 그거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요. 자, 여기에서 대표 2명을 뽑는다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는 회장하고 부회장을 뽑는다라는 이런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느 쪽은 순열이고 어느 쪽은 조합이라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시작해라. 여기 보면 얘는 뭘까요? 구별이 없죠? 얘는 조합이에요. 얘도 2명을 뽑는 거고 얘도 합해서 2명인데 여기는 회장하고 부회장으로 구별이 돼 있죠? 얘는 순열이에요. 얘는 10C의 2가 되고 얘는 10P의 2다. 이렇게. 지금부터 오늘은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이거밖에 없어요. 아, 구별이 있으면 순열. 구별이 없으면 조합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순열을 공부할 때 아, 얘는 이래서 순열이구나. 그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순열이 좀 오래 걸려요. 순열을 잘해야 조합을 잘할 수 있어요. 순열이 좀 오래 걸리는데 다음 시간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조합을 또 해야 앞에 반 정도 순열 마무리 짓고 조합을 가는데 조합을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하셔야 돼? 아, 얘는 순열과 다르게 이 조건 때문에 조합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셔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복 조합이 들어가 순열이 들어가면 아, 얘는 이래서 조합 순열이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다. 얘하고 차이는 또 뭐지? 그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하나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개 다 뭐냐면 다 똑같이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걸 합니다. 대부분 경우의 수 세는 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봅시다. 보기의 2번을 먼저 한번 봅시다. 하나씩 이제 우리가 접근해 갈게요. 자, 그러면 보기 2번을 봅시다. 아직 그래도 공식을 안 했습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 얘네들을 가지고 뭘 한다? 몇 개 사용어 만들 수 있는 4자리 숫자는 몇 가지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얘네들을 가지고 4자리 숫자를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제일 작은 수는 얼마부터 1, 2 얼마? 3, 4, 5, 4, 3일까지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일 작은 숫자가 1, 2, 3, 4. 제일 큰 게 5, 4, 3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들이 전부 몇 개냐? 얘네들을 세라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은 한 번씩만 쓰는 거야. 한 번씩만.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각 자리수의 숫자는 모두 다른 것. 그랬으니까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우리 여기서부터 채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채울 수 있는 건 1, 2, 3, 4, 5, 5가지 중에 그냥 하나만 우리가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가 될까? 5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 우리가 채운다고 하면 몇 가지가 될까요? 숫자를 한 번씩만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 앞에서 쓴 거는 안 되지. 그렇지? 그러면 앞에서 쓴 걸 제외하면 지금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는 만약 여기 1, 2를 썼어. 그러면 1, 2를 제외한 나머지 3, 4, 5 중에 하나를 써야 되니까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 여기는 몇 가지가 올까? 한 가지가 오겠죠. 아, 두 가지가 오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본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처음에 뭘 했냐면 구별이 되면 뭐 수열, 구별이 안 되면 조합. 그 얘는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1, 2, 3, 4하고 5, 4, 3에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얘는 구별이 돼요. 얘는 구별이 되니까 얘는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수열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를 해라. 그런 얘기.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5가지, 4가지, 3가지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뭘 쓰시면 되냐면 동시성 또는 연속성이 있으면 뭐 한다? 곱이다.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됐죠? 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된다? 순열과 조합이 물론 중복이 붙지만 구별이 가면 순열. 가장 대표적인 건 딱 하나. 됐죠? 구별이 안 되니까 조합. 구별이 되니까 순열. 되겠나요? 자, 그리고 4가지, 5가지인데 곱이다 어느 때? 동시성 또는 연속성이 있으면 곱이에요. 얘가 답이에요. 경우의 수. 근데 경우의 수라고 해서 둘 다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도 되지만 순열하고 조합이라고 나눠놓은 이유는 우리가 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공식화 해놓은 거야. 얘를 공식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몇 개니? 5개죠. 그렇죠? 그 중에서 여기 하나, 둘, 셋 몇 개를 사용했니? 4개를 사용했어요. 여기 4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우리는 순열과 조합이 있을 때 순열은 뭐라고 그랬죠? P라고 그랬죠? 이 공식을 지금부터 이제 써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지금 구별이 가네 안 가니? 가죠? C가 될까 P가 될까? 구별이 가니까 P 이렇게 가요. 이거 하나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수학을 공부할 때는 가장 간단한 예로부터 개념을 하나 딱 잡아놓고 공식을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뭐라고요? 구별이 있다, 구별이 없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성이 있으면 우리는 뭐한다? 되겠니? 그리고 얘네들이 다 다르니까 우리는 뭘 쓴다? P. 이제 우리 뭐 하나만 더 공부를 하면 되냐면 이거 계산하는 방법만 우리가 알면 그 다음부터는 공식으로 쭉 풀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큰 개념을 하나 살려놓고 거기에 조합이 들어가고 중복 순열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NP의 R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공부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써요.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곱하기 쭉 해서 N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렇죠? 자, 어려운 거 같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요거 가지고 하나 연습하면 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얼마부터 시작해요? 여기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5, 그 다음 하나씩 빼서 4, 3, 2 이렇게 우리가 온다는 거야. 그렇지? 즉 봐봐, 얘가 바로 5 마이너스 4 플러스 1에서 멈춰라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얘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얘기니? 5부터 시작했어. 1씩 빼가지고 몇 번? 4번 곱하라 이런 뜻이야.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럼 요거 하나 계산해 볼까? OPM5가 있어요. OPM5.
그러면 얘는 자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가지고 몇 개를 곱해라? 5개를 곱해라.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뭐가 되냐면 얘 마지막에 오는 5 마이너스 5 플러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보니까 요 숫자하고 요 숫자가 같으면 얼마에서 끝나니? 1에서 끝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건 다 곱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5p의 5를 5, 4, 3, 2, 1 됐을 때 얘를 5 뭐라고요? 팩토리얼이다. 보고 알면 돼요. 이 안에 개념은 다 있어. 그리고 이제 공식을 만들어서 식을 연습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NPR이 있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쓰죠. NPN이라는 걸 우리가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개념은 끝.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공식에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지금 익히세요. 처음인 학생들 지금 요거 3분 줄게요. 3분. 처음인 학생.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되겠다. 자, 거기 봐봐. 보기 3번도 한번 보세요. 학생이 60명인 학급에서 회장, 부회장, 소기 각 한 사람씩 선발한대요. 자, 60명이 있대요. 자, 쉬운 것부터 갑니다. 조금 이따 2교시, 3교시 때문에 어려운 문제 많이 해요. 60명이 있는데 아까와 같이 똑같이 한번 해볼까? 여기에서 대표 3명을 뽑는다. 근데 여기에서 대표가 아니고 회장,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서기를 서로 그렇죠? 그렇죠? 맨날 굳은 일만 하고. 그렇지? 그러면 얘도 몇 명이니? 3명. 얘도 몇 명이니? 3명이에요. 근데 얘는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얘는 어디로 간다? 조합으로 간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정말 간단한 거지만 나중에 중복 조합 출연할 때 이거 봅니다. 자, 얘는 뭐가 있다? 구별이 있어요. 얘는 뭐가 된다? 순열이 돼요. 그래서 얘는 60명 중에 3명. 60명 중에 3명인데 그렇지. 구별이 가면 순열이니까 일단 여기다 뭘 써줘요? P. 요거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연습한 걸로 계산해라. 이런 것이고 60CS3가 돼. 얘는 살짝 보여줄게요. 얘는 3 팩토리얼 분의 60p의 3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조합을 순열 다음에 하는 이유는 조합을 계산하려면 순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순열이 끝난 다음에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기 3번의 답은 뭘까요? 요게 답이에요. 얘가 뭐라고? 60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빼가지고 몇 개? 3개까지 곱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되겠네? 이해하니? 오케이? 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공식 연습하는 거니까 5번을 봅시다. 5번. 자, 5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보기 5번을 한번 봅시다. 보기 5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네. 5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몇 가지냐 이렇게 돼 있어요. 5명이 있어요. A, B, C, E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네들을 일렬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얘네들 일렬로 세운대요. 일렬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갈까? A, B, C, D, E부터 얼마나 될까요? E, D, C,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얘네들을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 2, 3, 4, 5 가지고 5개의 뭐 카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되겠니? 그러면 얘는 전체 몇 명이니? 5명이 몇 개의 자리에? 5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자, 근데
간이 틀립니다. 사람은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잖아.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되니까 뭐가 온다? P. 얘하고 얘가 같으면 얘는 5 팩토리얼이 되고 5부터 1까지 그냥 곱해놔요. 이런 게 순열.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순열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자, 필수예제 2번부터 볼게요. 필수예제 2번. 자, 필수예제 2번 한번 보시고 이 순열 조합을 같이 풀어야 돼요. 자, 아는 사람도 입시는요 뭐 해야 돼? 변수를 쉬운 거 처음 다시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갑시다. 자, 그리고 얘는 1번 책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일본어가 완벽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미적분, 수열, 1번 책 그냥 때려요. 그 구글링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확률과 통계는 해석하나 잘못하면 답이 틀려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면 구글링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실력 정석이에요. 실력 정석으로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구글링해서 1번 책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는 1번 책으로 합니다. 그때까지 일본어 실력을 잘 가지고 있어요. 왜? 정말 글자 하나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2번을 봅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1번 줄게요. 1번. 필수에서 2번부터 볼게요. 1번은 나중에 계산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2번을 봅니다. 뭐 여기 있대요. 철도 누설이. 출발역과 도착역을 표시한 차표는 몇 가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일반실과 뭐요? 그렇죠. 구별은 없고 왕복표를 포함한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몇 개 있어요? 30개 있대요. 30개 여기 있대요. 요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열차를 표를 끊으러 가면 출발역하고 도착역을 손으로 써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기차 열차표에는 어떨까요? 출발역하고 몇 개? 도착역 몇 개밖에 없는, 2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30개 역 중에 출발과 어떻게 도착을 써주는 역을 몇 개 선택해야 돼? 2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30개 역 중에서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대전, 오케이?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간지 틀리죠? 너무나 당연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요? P가 와야 돼요. 30의 P2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렸죠?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니? 2를 곱하기 2를 왜 해야 될까요? 반대로 부산에서 서울이 있죠. 그렇죠? 곱하기 2를 하는 경우는 하행선이라고 하고 이걸 상행선이라고 할까요? 상행과 하행이 구별이 됩니다. 상행하고 하행이 구별이 되니까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복표는 포함한다고 했어요.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쓰지 말라.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 안에 포함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오케이. 일을 안 해도 되지. 곱하기 안 해도 돼. 왕복표는 그냥 이 안에 상행하고 하행 그 안에 그냥 포함시켜 버리겠다. 얘는 요것만 구별해라.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마을에 사는 5명의 친구들을 한 번씩 찾아보고 오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 그러니까 아까 그거죠. 보기하고 어떤 똑같죠? 그치? 5명이 5개의 집 그렇게 돼 있다. 그치? 되겠네? 그래서 5명이 5개니까 5P에 5가 답이다.
그러면 밑에서 나중에 밑에서 뭐 밑에서 뭐볼 필요 없겠다. 뭐 쉬워가지고, 그렇지? 조금 이제 우리가 밑에 있는 거에서 유제 3번, 유제 4번, 유제 5번이 있는데 그냥 다들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유제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5번 하나만 하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쉬운 것도 하고 넘어갑시다. 유제 5번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자, 일렬이라고 그랬지. 일렬에다 몇 줄 붙고 순열이에요. 순열. 그렇죠? 일렬로 나열할 때 사람들의 순서가 바뀌면 다 구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걔는 10P에 얼마가 돼요?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이렇게 되겠나요? 자, 원래 얘는 10CS의 3팩토리알은 같은 거거든. 오케이? 원래는 조합을 배웠어. 10명 중에 3명을 뽑고 얘네들 일렬로 나열한다. 이건데 얘하고 얘는 어때? 같은 거예요. 조합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풀어. 나중에 조합을 안 풀었으면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했더니 얘가 얼마가 되더라? 90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랬을 때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P가 되겠죠. 얘는 얼마가 되겠니? 2가 되겠죠. 10 곱하기 9가 되겠죠. 뭐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까지 했고요. 자, 이제 3번, 4번 여기서부터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긴 하는데 3번 일단 우리가 뭐 이런 거 공부하면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안 할 수는 없고 4번부터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4번부터 출제가. 자, 그러면 너무 덥지 않니? 그렇지? 너무 덥지 않아요? 저기 거 더워가지고 뭐 우통 벗고 할 수도 없고 다 우통 벗고 할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더운 것 같아. 그러면 필수 예제 3번 풀고 이제 출제가 되는 4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을 한번 봅시다. 5개의 숫자 0, 1, 2, 3, 4를 만들 수 있는 정수 중에서 다음 각 숫자는 수 몇 가지인가? 2번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지금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5자리 수, 그 다음에 4자리 수 중 짝수, 그 다음에 4자리 수 중 고의 배수다. 이렇게. 자, 필수 예제를 보면, 자, 일단 0이 있으니까 0이 없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1, 2, 3, 4, 5 이렇게 있어. 0이 없는 것부터. 그렇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4자리 숫자를 만든대요. 4자리 숫자. 그렇죠? 4자리 숫자. 0이 없는 거 가지고 먼저 해보죠. 0이 있으니까 처음 하는 학생들도 있대. 자, 그러면 얘는 2번 쓸 수가 없으니까 각 자리 수는 다 다른 걸 써야 되죠. 그럼 아까와 똑같아. 여기 몇 가지? 5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2가지 맞죠? 그렇죠? 그렇죠? 5개의 숫자를 가지고 4자리 수의 숫자를 만든다. 그러면 5개 중에서 제일 먼저, 여기가 first야. 제일 먼저 넣는다 그러면 5개 중에 하나. 하나가 선택이 됐으면 만약에 여기다 2를 넣었다. 그러면 얘는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니까 3이 맞죠.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얘를 10으로 쓰면 5p에 4가 된다. 그치? 자, 4자리 수에 짝수래요. 짝수.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짝수. 자, 짝수 판별법은 뭐죠? 짝수는 1의 자리수가 짝수면 돼. 1의 자리수가 짝수면 되는 거예요. 짝수. 여기에 뭘 먼저 해줘야 돼요? 짝수임을 먼저 전제로 해서 푸니까 여기에 2가 와도 되고 얼마가 와도 돼요? 4가 와도 되죠. 자, 여기 2가 와도 되고 4가 와도 되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2가 오는 경우를 구해가지고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요? 4. 0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 하나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 2를 채웠어. 2를 채웠어. 자, 1을 채웠으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니? 그렇죠. 1, 3, 4, 5 중 몇 개가 들어가면 되니? 3개. 그렇죠? 그럼 4자릿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일일이 하나씩 안 구해요. 순열로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3, 4, 5하고 5, 4, 3 구별이 가죠. 얘는 뭐가 된다? P가 된다. P.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P가 아니고 4P의 얼마? 3 곱하기 2가 되겠죠. 되겠네?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뭐라고요? 4부터 시작해서 일씩 줄이면서 3개만 곱해라. 이런 뜻이에요. P 곱하기 얼마?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자리 중에서 3의 배수. 자, 이제 뒤에 가면 3의 배수, 9의 배수, 11의 배수, 5의 배수, 4의 배수 다 하거든요. 자, 일단 이것만 합시다. 3의 배수는 뭐가 될까? 다 알다시피 자리 수의 뭐가 돼? 합이 뭐의 배수? 3의 배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얘 3의 배수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3, 2, 1 얘 3의 배수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 3, 1 이거 다 3의 뭐가 돼요? 배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자릿수의 합 이게 이 뜻이야. 3을 하면 얼마? 6이죠. 얘가 뭐의 배수? 3의 배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몇 개를 만들어요?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몇 개? 4개를 선택했을 때 걔네들을 다 더했을 때 몇의 배수가 돼? 12의 배수가 되면 되죠? 3의 배수가 되면 되죠? 자, 찾아보자. 그러면 여기서 4개 가지고 3의 배수를 만들어봐요. 얼마가 오겠네. 자, 1, 2 앞에서부터 하면 돼요. 3이 왔어. 그럼 얼마가 되겠니? 이거 합쳐서 얼마? 6이죠? 그치? 그 뒤에 없네? 그치? 1, 2,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1, 2, 3, 4가 돼도 안 되고 1, 2, 3, 5가 돼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얼마가 될까? 1, 2, 그 다음에 얼마? 4, 5.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한다는 거야.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5 하면 얘 12가 되는 3의 배수 맞아요. 알겠니? 그래서 1, 2, 4, 5로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다 찾은 것 같은데 달라.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걸로 먼저 하는 거야. 쉬운 걸로. 또 뭐가 있니? 1, 2, 3, 4 말고 1, 2, 4, 5 말고 2, 3, 4, 5도 안 되네. 그쵸? 2, 3, 4, 5면 14가 되니까 안 되고 1, 3 없니? 하나밖에 없니? 그럼 이건 답은 그냥 4팩에서 요 4개 가지고 채워라 이건 되겠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뭘 넣냐 하면 0을 넣었단 말이에요. 0을 넣으면 하나 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별표가 5개짜리로 갑니다. 0, 1, 2, 3, 4 요거 가지고 그렇지. 뭘 만드냐면 5자리 숫자를 만들게요. 만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근데 항상 우리는 이 위의 자리부터 최고 자리부터 채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얘는 0이 들어가면 안 되죠. 0이 들어가면 4자리 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0을 제외한 4개 중 몇 개? 1개가 들어가야 돼요. 4가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 채워야 될 거는 뭐가 될까? 0을 제외한 1, 2, 3, 4 중에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몇 개? 4개가 남겠죠. 4개 중에 몇 개를 집어넣으면 돼?
세 개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0과 0이 아니고 천의 자리 예, 한 개를 우한 제외한 나머지 몇 개? 0이 아닌 천의 자리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몇 개? 3개가 오면 되죠? 그렇죠? 얘는 곱하기 4PS3가 돼요. 4PS. 되겠네. 자, 여기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짝수.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1의 자리에 짝수가 들어가야 돼. 되겠니? 자, 그러면 이 제일 앞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 0이 들어갈 때 하고 이 뒤에 아까처럼 2하고 얼마? 4가 들어갈 때 나눠줘요. 자, 여기 0이 들어가 버리면 이 첫째 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없지. 그렇지? 얘는 0을 제외한 처음 하는 학생들 이거 다 쓰면서 해도 돼. 0을 제외한 1에서 4주 몇 개? 3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게 이 3개다. 그러면 4개 중에 몇 개? 3개를 선택하면 P 이렇게 가겠죠. 그렇지? 왜? 다르잖아. 1, 2, 3, 3이 구별이 됐죠? P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 2가 왔어요. 근데 여기 0이 올 수 있니 없니 여기는? 0이 올 수 없죠. 그렇죠? 그럼 얘는 2와 0을 제외한 3개 중 몇 개가 와야 돼요? 1개가 오면 되겠지. 되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몇 개? 3이에요. 여기는 오케이? 자, 여기 하나, 둘이 들어갔어. 나머지 몇 개가 남니? 3개가 남겠죠? 3개 중에 2개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답은 3 곱하기 3P2 곱하기 2가 왜? 4 똑같으니까 얘 더하기 얘를 하면 되겠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몇의 배수냐면 3의 배수를 만들어야 돼. 3의 배수.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몇 개? 4개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4개의 숫자를 다 더하면 얼마?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찾아볼까? 0, 1, 2, 3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나 6이죠? 얘네들로 4자릿수를 만들면 무조건 뭐가 돼요? 3의 배수가 되죠. 자, 다음에 또 있니? 또 그렇지 0하고 얼마? 2하고 3하고 얼마? 4도 되죠? 그렇죠? 그 얘네들을 다 더하면 2 플러스 3 플러스 얼마? 9가 되죠. 9는 3의 배수. 또 있니? 또 있어? 없대. 그러면 요거 하나 해보면 여기 이렇게 얘를 가지고 4자리 숫자를 만들면 돼요.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0이 오면 안 되지. 0을 제외한 나머지 몇 개? 3개 중에 하나. 그치? 얘도 식으로 쓰면 얘는 3P의 원이 되는 거예요. 0을 제외한 3개 중에 하나를 쓰는데 숫자들이 다 구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3개를 그대로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렇죠? 0을 제외한 나머지가 들어가면 여기 만약에 2가 들어갔다. 나머지가 얼마가 되냐? 0, 3, 4죠? 0은 천의 자리 숫자에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게 되는 거예요. 3개에서 이게 답이야. 그런 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나중에 가면 9의 배수, 그 다음에 4의 배수 다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로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별표 하세요. 근데 짝수에서 마지막 자리가 0이어도 되잖아. 어디? 여기? 네. 아까 앞쪽에서 했어요. 그렇게 수치가 이렇게. 됐니? 이게 다 곱하기 하시고
얘들아 3페이지에 있는 필수의 4번은 별표하셔야 돼요. 지금도 잘 나와요. 되겠니? 유제 7번은 우리나라 고려대학교에 나왔다.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좋은 대학 아니에요? 별로야? 가기 싫어? 고려대학 좋은 대학. 자, 걔를 일단 풀겠습니다. 얘는 지금도 잘 나옵니다. 1년에 한 3-4개 대학에서 많이 보여요. 그 2번 때문에 푸는 거예요. 2번이 중요한 겁니다. 자, 풀 줄 아는 사람 그냥 쭉 푸세요. 밑에 있는 유제를 풀고 그러면 쭉 풀면 되고. 자, A, B, C, D, E 만들 수 있는 120개의 순열이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한다. 얘가 순열이에요. 일렬로 나열한다. 구별이 돼.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5P에 5가 돼. 5P에 5가 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120까지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면 120까지다. 이렇게 줬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E, D, C, B, A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은 120개다. 이렇게 돼. 불행하게도 이렇게 A, B, C, D로 안 나와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1, 2, 3, 4, 5에서부터 5, 4, 3, 2, 1 똑같죠? 그렇지? 1, 2, 3, 4, 5를 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면 120까지예요.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2번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건데 1번부터 봅시다. 순열 B, D, C, A는 몇 번째냐? B, D, C, A는 몇 번째냐? 이런 얘기예요. 얘는 다시 얘기하면 밑에다 쓰게 되면 2, 4, 3, 5, 1 이렇게 나겠죠. 1, 2, 3, 4, 5 가지고 제일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일렬로 날 1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4,350일은 몇 번째냐고 똑같은 거. 되겠네? 자, 그럼 얘는 일단 이렇게 가는 게 맞죠? A는 다 지나가도 돼. 다시 얘기하면 1, 0, 1, XXX는 지나가도 돼. 되겠네? 맞죠? 그치? 만단에 다 지나가도 되잖아. 되겠네?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4팩토리얼이 얘를 고정하는 나머지의 일렬로 내어라는 A를 고정하고 난 나머지 4개 즉 1을 고정하고 나머지 4개의 숫자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얘는 24개가 자, 다음에 B 해서 다 지나가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 왜냐하면 2만으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는 여러분보다 큰 것들도 있죠. 여기가 5가 돼도 얘보다 크죠. 즉 얘를 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다 흘려보내면 안 되고 B, A 얘네들은 돼. 그치? A, D에 나오는 건 얘보다 클 수가 없잖아. 그리고 B, C 얘도 다 흘려보내도 돼. 왜냐하면 앞에 단위가 얘는 21,000 얘는 23,000이니까 되겠네? 그 얘는 얼마가 되냐면 3팩토리얼 6가지 얘도 3팩토리얼에서 6가지까지는 그냥 다 가도 돼. 어차피 이 뒤에 5가 오더라도 얘보다는 작아. 되겠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얼마냐면 2, 4가 다 지나가면 안 돼. 2, 4 나오면 5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2, 4, 1 다 지나가면 돼. 얘보다 그 다음에 2, 4, 3 2가 또 올 수 없으니까 3 이렇게 되네. 그러면 1, 5, 2, 4, 3, 5,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2개, 여기에 1개, 1개. 이 숫자들을 더하면 얘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되겠나요?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아니고 그 다음에 몇 번째? 60번째를 찾으래. 60번째.
60번째를 찾도록 합시다. 60번째를 찾읍시다. 자, 1번 대학 입시는 전부 다 뭐라고요? 100번 병렬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병렬형. 1번에서 우리가 풀 때 쓴 테크닉을 가지고 뭐래요?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해봤을 때 뭘 했었냐면 A에 얘를 해봤더니 얘는 24개였어요. 그렇죠?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60번째까지 가는데 24번까지는 안 됐죠? 그러니까 1 단위로 해서 1만 단위는 다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B 얘가 다 지나가도 얘는 24. 여기까지 몇 개가지가 나왔냐면 48가지가 나왔어요. 되겠네? 자, 다음에 이번에는 C라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24개가 되면 72가 돼서 60이 넘어가죠. 안 돼. 이때는 A 그 다음에 오는 거. 그러면 얘는 세 개가 되니까 6이 돼요. 여기까지 얼마니? 쉬운 5개가, 쉬운 4개가 되겠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C, B가 와서 이제 또 60번째니까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지. 되겠네. 응? 자, 근데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여기 3개를 우리가 나열하는 거는 6가지죠. 그렇죠? 여기다 6을 더했더니 얼마가 되니? 60이 됐어요. 60. 아, 그러면 C, B 이렇게 돼서 여기다 우리가 6개를 집어넣으면 60번째가 간다. 다음 60번째가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작했을 때 제일 커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답은 C, B, E, D,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요즘도 잘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연수문제 유제 중에서 몇 번을 보시냐면 7번을 보세요. 7번. 고려대학교 한번 입학해 보세요. 고려대학교는 고대에 나왔던 문제니까. 자, 우리나라 대학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률을 풀 때 필요한 테크닉들 몇 개씩 또 나와요. 적어도 하나 뭐 이런 거. 자,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러면 업그레이드 문제를 하는 걸 하나 하고 그리고 갈게요. 자, 또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오케이 13페이지에 거기다 쓰세요. 13페이지에 3페이지에다가 13페이지 15, 16번 한번 봅시다. 업그레이드 문제. 자, 확률 통계를 먼저 한번 공부했던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조금 사실은 쉬운 거죠. 그러면 중간에 한번 우리가 지금 배운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하나 업그레이드 하고 그리고 또 갈게요. 거기에 13페이지에 16번에 별표하시고 15번에 별표하시고 요즘 나오는 것들 13페이지에 15번과 16번 별표하시고 16번부터 풀겠습니다. 16번부터. 자, 팩토리얼과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15번 풀고 또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그러면 자, 16번 3분 줄게요. 3분. 자, 나는 확률과 통계를 공부했는데 이거 답이 안 나온다? 그럴 수도 있어요. 특이한 나왔다? 공부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적 지식도 있는 거고 응용력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자, 1번을 이용해서 2, 3번을 푸는 병렬형 문제예요. 병렬형 문제니까 1, 2, 3, 4, 5, 6이 네 자리 점수를 만든대요. 네 자리 점수. 몇 개가 있겠니 얘는? 네 자리 점수를 만든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전체 6개의 숫자가 있어요. 6개의 숫자를 가지고 몇 개를 채워야 되니? 4개를 채워야 되죠? 얘는 6p의 4. 이거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는 몇 개가 생기냐 하면 4자리 숫자가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생겨요. 몇 개? 120개가 생기나 봐요. 6p의 4. 아이고 하나 더 있네 이런. 또 얼마 곱하기 얼마? 3까지 가야 되겠네. 그치? 야, 쟤 1, 2, 3, 4, 5, 6에서 4개의 숫자를 가지고 4개의 숫자를 만들면 4자리 수를 만들면 이만큼 생긴대요. 그치? 왜? 6개 중에 4개를 가지고 채워야 되니까. 그럼 얘는 몇 개가 생기니 도대체? 6, 5, 30 계산 좀 해봐. 360개 생기죠? 300 얼마? 60개가 생겨요. 360개가. 이걸 풀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를 만들면 자 1, 2, 3, 4에서 이렇게 6, 5, 4, 3까지 몇 개? 360개가 생기는데 얘네들을 다 합해봐. 얘네들의 합을 구하래요. 합을. 1번 문제 1번 거. 1번 책에 있어요 이거. 이거 살짝 바꾼 거야 1번 거. 알겠니? 정석에서 살짝 바꾼 거야. 자 얘를 가지고 4자리 숫자를 만들면 360개가 생기는데 얘 다 더해. 이거야. 알겠니? 근데 그 힌트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1의 자릿수에 1이 들어가는데 요게 몇 개 생기겠느냐 이거. 알겠니? 자 그러면 자 여기에 1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1을 제외한 5개 중 몇 개? 3개가 들어가면 되죠. 이게 순열이라는 거예요. 자 1을 제외했으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 중에 몇 개를 넣어야 돼? 3개.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 근데 1, 2, 3, 3이 다르죠.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P. 얘는 얼마가 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개가 생겨요. 60개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병렬형. 1번 대학 입시 무조건 병렬형이다. 앞에 거 이용해서 풀어야 돼. 얘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이 합을 구할 것이냐. 그 생각을 해야 돼. 1번 문제를 그냥 주는 1번 대학 입시 문제 한 문제도 없어요. 100% 병렬형이라고 해서 병렬형.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얘를 구할 때 개념이 뭘까요? 이거 1의 자리는 1의 자리네. 그쵸? 1의 자리. 1의 자리에 1이 몇 번 들어간다는 거니? 60번 들어가죠. 2가 몇 번 들어간다는 얘기니? 60번. 3이 60번. 4가 몇 번? 60번. 5도 몇 번? 60번. 자, 여기에 풀이 해가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1의 자리수의 합은 1이 몇 번? 60번. 오케이? 되겠네? 2가 몇 번? 60번. 3이 60번. 4가 60번. 5가 60번. 6이 60번 들어가는 거 맞죠? 오케이? 자, 1의 자리수에 1이 60번 들어간대요. 60번. 여기에 2도 몇 번 들어갈까? 60번. 1의 자리수를 다 합한다 그러면 1이 60번, 2가 60번 이렇게 되니까 맞죠? 오케이? 왜? 1의 자리수를 먼저 줬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고 공부하시죠. 10의 자리수의 합 그리고 100의 자리수의 합 그 다음에 1000의 자리수의 합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만 하면 되겠죠.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왜냐? 이쪽에다 설명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수학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병렬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잘 연습하면 나중에 좋아요.
여기 1이 들어가야 몇 가지가 있겠네. 여기 1이 들어가요. 얘도 60개죠. 그지? 왜? 1을 제외한 하나, 둘, 세 군데에 뭐가 들어가요? 숫자가 들어가야죠. 1을 제외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얘도 OP에 3가 돼서 얘도 60개가 생겨요. 근데 요 자리에 1은 의미가 1이니 10이니 100이니 1000이니 요 자리에 1은 얼마니? 10이죠. 오케이? 여기에 2, 3, 4, 5, 6 얘네들은 모두 몇 개씩 생겨? 60개씩 똑같이 생겨요. 근데 여기에 있는 1은 1이 아니야. 10이기 때문에 10. 여기 1이 오는 경우도 60. 2가 오는 경우도 60. 3이 오는 경우도 60.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 건 여기서 곱하기 얼마니?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이렇게 가야죠. 그치? 왜냐하면 한 번 더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1이 왔어 2가 왔어 3이 왔어 4가 왔어 5가 왔어 6이 왔어 이렇게 얘도 몇 개? 60개 하나 둘 세 개 나머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얘도 60개 여기 1이 오는 게 60개 2가 오는 게 60개 6이 오는 게 60개 근데 여기 오는 1은 1, 10, 100 100의 자리니까 10의 제곱이 되겠니? 답은 얘네들 다 합하면 다 되겠니? 이해가니? 오케이? 자, 여기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문제니까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뒷부분에 했던 필수의 제 4번 잘 나와요. 요거 1번 문제 1번 책에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번역해서 놓는데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15번 풀고 갈게요. 팩토리얼에 대한 문제 요거에다가 업그레이드해서 3개 더 붙여줄게요. 여기까지 쉬었다가 하죠.